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매주 뭐 나오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뭐 상당히 공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견고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리얼미터 기준 제일 최근에 나온 거니까 쭉 보면 뭐 최근 한 3주차만 봐도 56.7, 54.5 조금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55.9 조금 더 올랐다가 이걸 뭐 상승세다 하락세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고. 네. 그 또 한국갤럽 결과도 있죠. 있어요. 네.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갤럽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주세요. 네. 여기도 보면 최근 3주치 63%, 59%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11월 3주차 60%. 부정평가도 뭐 이렇게 대칭돼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ARS 조사 방식으로는 이제 50% 중반대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지금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조사인 경우에는 60% 내외 유지하고 있는 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제 양극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60% 내외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중도층이라든가 또 실제는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일부 이제 긍정 평가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60%.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60%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것들은 이제 성향이 중요한데요. 성향별로 봤을 때 보시게 되면은 진보 성향층에서는 뭐 압도적이겠죠. 네. 85%가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층에서 33%가 긍정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이다 내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3분의 1가량이 3분의 1가량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6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정당 지지층만 가지고서는 60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죠 지금. 네. 다만 이거를 등치시키면 안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질문이 사실 다른 거니까. 정당은 어느 정당 지지하냐라고 묻는 건데. 요건 이제 대통령이 일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특성이 정서적 지지층 규모보다는 기능적 지지층 특성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지지라는 건 뭐냐면 뭐 해도 무조건 지지 있잖아요. 좋아 싫어 이거고. 그러니까 하고 싶고 다 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대신 어떤 일 잘하냐 못하냐. 팔짱 끼고 보는 거죠. 잘하는 거 보면 내가 잘한다고 얘기해 줄게. 뭐 이런 것이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뭐냐면 정치는 지지의 근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이라고. 그러면은 계속 지금 에이펙부터 있었던 것이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는 그러니까 리얼미터 나온 거 봤을 때 좀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 TK 지지율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 일주일 새에 7.5% 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건 조금 짚어볼 만한 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도 보는데 30대 지지율이 8.9% 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뭐 의미는 이제 부여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뭐 여론에는 날씨 변화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변화를 기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계절 변화 뭐 그런데 날씨 변화는 조금씩 변화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날씨 변화라고 보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어디 쪽에서 이게 올랐다 많이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때 조금씩 떨어져서 이제 다시 또 정상화가 되고 평균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을 파트를 그러니까 지역과 연령대의 부분을 과잉 분석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튀는 숫자니까 튀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뭔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것은 또 맞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성과들 같은 경우에 뭐 경제 관련한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주가도 올라가고 이제 관세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고 한 부분들도 이제 있는 것인데 지난번 이제 뭐 핵
추진 잠수하며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층들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10일부터 12일인가 그 뭐 K-스탯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조사 전국 지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남북 어떤 정책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해놓고 그 정책은 어느 정당이 더 잘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제 이게 있어요. 남북 관계 및 안보 분야에서는 민주당 50%, 국민의힘 25%. 또 외교 통상에서도 민주당 53, 국민의힘 23.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보수는 경제와 안보. 네. 네, 잘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이슈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 진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지 뭐 이런 것들은 진보적 정당이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안보가 들어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더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보다 민주당이 더 잘할 거라는 비율이 2배 가량 높은 거예요. 네. 여기 좀 땀 닦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TK라고 하는 것이 반응을 했을 수도 정서가 있고 이제 크고 한 것이니까 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날씨와 아까 기후 얘기해 주신 거는 네. 갑자기 11월 말에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졌다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되고 아니면 네. 여름에 갑자기 어느 날 40도 넘었다고 지구 온난화가 정답이지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다만 거기서 TK도 올랐는데 보수층에서는 또 떨어졌네. 네.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 네. 만약에 쭉 네. 기간을 가지고 이어진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기후 추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정프로 때문에 좋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전체 결과에서. 전체 결과에서 오차범위인데 만약에 TK 이제 인구로 하면 대한민국 이 유권자들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대구 경북이. 거기서의 결과의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그 안에서 바뀐 걸 갖고 우리가 의미 부여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가볍게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그 국정수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지지도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국민의힘은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것도 갤럽 걸로 한번 볼까요? 네. 갤럽 걸로 보면 정당 지지율이 몇 %입니까? 민주당이 43%, 네. 국민의힘이 24%. 전주 대비해서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똑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전주랑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한 몇 개월 동안 똑같은 것 같아. 그죠? 작년 12월, 네? 그러니까 계엄 터졌을 때 그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4%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1년째 뭐 작은 부침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자리 24%에 갇혀 있어요. 네. 야, 이건 어떻게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는? 그러니까 이제 ARS 조사 결과가 네.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 네. ARS 조사로 하게 되면 30% 중반대는 나오고 있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리얼미터 같은 거. 네. 예. 그런데 그거는 많이 이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이제 표집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정 지지층만 갖고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닌 그렇죠. 것인데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중간층 이런 경우는 사람 면접원 조사에서 많이 표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 보면 24% 나오는데, 그러니까 반응도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반응도. 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해도. 네, 저기 그러니까 뭘 하면 귀 기울인 다음에 보고 잘하네 못하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글을 남겼는데 정프로가 네. 댓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악플이라도 있으면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완전 무플이에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반응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막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공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가서는 이제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나왔던 어쨌든 뭐 탄핵과 계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에선 물론 우리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대중한테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말 대중이 모르면 안 한 거거든요. 했어도 안 한 거예요. 대중이 아무리 모르면. 좋은 발언을 했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쳤건 아무도 모르면 그건 안 한 거랑 안 한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시그널을 대중에게 전달을 못한 거예요. 대중은 그렇게 뭐 절연을 했다, 관계를 단절을 했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지금 집토끼 먼저 잡는다고 막 하잖아요. 네. 지금 집토끼는 안에 있잖아요. 네. 집 나간 토끼들, 그러니까 산토끼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집 나간 토끼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하는 스탠스에 대해서는 동조를 못 하겠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이게 집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나간 토끼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의 스탠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의 하는 행보는 이미 집에 있는 정말 이제 집집 토끼. 네. 집집 토끼. 그걸 예상하는데 이분 생각해 보세요. 집콕 토끼들. 네. 이분들이 히키코모리 토끼. 이분들은 당이 잘못해도 네. 어디 갈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층을 타겟으로 뭘 한다는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거는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반대쪽 정당을 찍을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지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아마 이거는 근데 전체 선거를 노린 거는 아닌 것 같고 당내 경선을 할 때는 이 집집 토끼들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